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여는 말. 올해 초 홍진경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부 인사 끝에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 알지. 한글 맞춤법 강의를 주제로 방송하고 싶은데 한국인이 하는 게 구독자들에게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아나운서가 언니밖에 없어서요. 좋지, 내가 맞춤법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된 통화는 녹화로 이어져 3월 초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조회수가 450만 회를 넘자 제일 놀란 것은 저였습니다. 진경 씨의 기획 능력, 제작진의 준비와 편집 능력이 돋보이는 재미있는 영상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분이 보시고 공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3,800개가 넘는 댓글을 훑어보았습니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저는 반응이 궁금합니다. 인상 비평 몇 개와 인신공격 몇 줄을 제외하고는 고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 알 거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기는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렸을 테니까요. 오랫동안 머릿속에 새겨두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헷갈리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쓰게 되는 맞춤법 콕 집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글을 읽고 말을 하는 걸 업으로 삼아 30년 넘게 해온 저로서는 그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길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말하기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배워본 적 없는 말하기가 사회생활에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입시와 면접을 치르다 보면 절실해질 겁니다. 말을 잘하기, 그리고 제대로 하기가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해 진행자 DJ 네이터로 일해온 제가 깨달은 바가 없지 않겠지요. 말하는 직업을 갖고 우리말에 관심을 더온 덕분에 배운 게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별거 아닌 노하우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편하게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할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타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소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린 시절 환경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에서 유창한 말재간을 보인 분들에게 방송 후 질문을 해봤어요. 대부분 부모님 중 한 분이 말씀을 재미있게 잘 하신다더군요. 아빠 쪽보다는 엄마 쪽이 말솜씨가 뛰어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의 빼어난 말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다소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달변이라고 한다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눌변도 있습니다. 통달하다 할 때와 할 때의 달자가 들어간 달변은 말을 매우 능란하게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재동 씨나 윤종신 씨 같은 분이 달변이죠. 눌변은 말 더듬거릴 눌자를 써서 수틀게 더듬거리는 말솜씨를 뜻합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눌변이지만 필요한 말을 적절히 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나는 눌변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조금만 꾸준히 애써보면 말을 잘 하지는 못해도 할 말은 놓치지 않고 할 수는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저는 22년 6개월 동안 모교에서 2천여 명의 후배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개강 때와 달라진 모습으로 종강을 맞이했답니다. 한 후배는 종강한 뒤에 메일을 보내왔어요. 대학 1학년 첫 수업에서 잘하려고 애쓰다 그만 발표를 망쳤대요. 트라우마가 생겨 그 뒤로 발표 수업을 피해서 수강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다 이대로 졸업하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 학기 제 수업에 들어왔답니다. 학점은 포기해도 발표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힘들기는 했지만 한 주 한 주 따라서 하다 보니 스스로 달라진 걸 느꼈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제 수업에서 그 학생이 받은 학점은 A+, 전체 수강생 중 1등이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라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편하게 말하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1장 잘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족이나 친구도 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듣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일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 You are what you eat. 영어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say. 당신의 말이 곧 당신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식가가 그랬다죠. 당신이 먹은 것을 말해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마찬가지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들려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필요한 순간에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하고 싶으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이 알려준다고 하니 더욱더 그럴 테죠. 그런데 말하기가 어려운가요? 말하는데 자신감이 없나요? 당연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웅변학원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웅변 대회가 학교마다 있었으니까요.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러야 귀를 기울이는 시대였던가 봅니다. 이 연사 두 손 모아 외칩니다. 어린이 웅변가들은 반공 이념을 소리 높여 외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웅변을 하고 웅변 대회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잠깐 흥미를 느낄지는 몰라도 누구나 참여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웅변의 시대는 저물었고 지금은 대화의 시대니까요. 웅변학원 말고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놓치는 것부터요.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해요.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익힌 후에 문장을 만듭니다. 스피킹을 하려면 리스닝부터 해야 했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아기는 무엇을 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죠. 말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영어를 익히면 팝송을 들으며 이해해 보려도 헐리우드 영화를 자막 없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단어 하나라도 귀에 들리면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우리말을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명제를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아니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되뇌는 모노드라마, 연극의 독백이나 방백이 아니고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상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 수가 있고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만남, 이를테면 소개팅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애프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요즘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본 다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의 기본 속성은 바로 관계와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생존의 문제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였죠. 한 언어 연구학자는 호모 나렌스로 인간을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로 사회를 이해하는 존재라면서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이좋은 친구나 가족도 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목마릅니다. 연애가 좋은 게 그것 아닌가요? 소소한 내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듣고 열렬히 반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연애의 끝은 이런 데서 느껴지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그러니 귀를 열어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좋은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게다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신뢰감이 절로 생기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대통령의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방송 종사자 간담회 자리에서 그분은 10명 남짓 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한 사람씩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더러 메모도 하셨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나지막한 첫인사와 끝인사 말고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은 곧 권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고 말이 길어집니다. 사장님의 하염없는 말씀을 꾹 참으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막내는 자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부인은 그 자리에 막내격이었던 저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 호감이 있었지만 그 만남 이후 저는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반대의 경우는 이미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죠. 직장 상사나 주변 어른 중에서 그런 분은 꼭 계시니까요.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 보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분이 우리 부장님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왜 꼭 퇴근 5분 전에 일거리를 던져주실까? 우리 부장님은 왜 내 말을 건성으로 들으실까? 우리 부장님은 왜, 부장님들 지금 후배의 입을 막고 계시는 겁니까? 계시는 겁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부서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빠지고 있을 겁니다. 말을 이야기하겠다는 책의 첫 글이 잘 들어야 한다라니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너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스크를 뚫고도 전달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넘어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말을 잘 듣고 나서야 당신은 말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도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요.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종알거리고 말을 잘하고 싶다는 욕구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라오면서 저는 말을 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싶었어요. 말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닌가? 태어나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입을 떼고 그러면 누구나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알게 되었어요. 발표하러 나온 자리에서 시종일관 염소 목소리를 내는 학생을 보면서 생방송 도중에 너무 떨려 졸도하는 출연자를 눈앞에서 보면서요. 심지어 주부 리포터로 나온 분은 갑자기 대본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A4 용지보다 더 큰 B4 용지에 2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출력을 해드려도 안 보인다고요. 말을 하는 것,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전달해 이해시킨다는 것이 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북 콘서트에서 사회를 본 후 뒤풀이에 합류한 날이었어요. 제 앞자리에 앉은 가수 매니저가 느닷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 믿고 그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방송이나 공연을 진행하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늘 편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온 사람들이 모두 나를 좋아할 거다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으면서 멀버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 생각해 보니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고 말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나 불안이 올라온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거나 말을 망쳐서 비난을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망쳐도 괜찮아. 스스로 세뇌하기도 하고 배짱이 두둑하기도 해서겠죠.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그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되짚다 얻은 결론은 원체험이었습니다. 원체험이란 어떤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아 어떤 식으로든 구애를 받게 되는 유년 시절의 경험이라죠. 가족 상담 쪽에서는 원가족을 중요시한다고요. 출가하기 이전 원래 가족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형성되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나의 태도에는 어린 시절 원가족 안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통제받으며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려 하는 것 말이죠. 그와 비슷하게 원체험이 말하기의 기본적인 태도를 결정한다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딸 5 중 넷째로 태어난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나 봐요. 형편이 어려워 유치원에 다닐 수는 없었지만 담 넘어 유치원 수업을 쳐다보며 곧잘 따라하곤 했고요. 아이들이 율동을 하면 저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 따라서 불렀죠. 이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일찍 들여보냈어요. 만으로 6살의 초등학생이 된 저는 신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은 유치원과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학교 종이 울리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그날 하루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중계방송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계속 말했죠. 해도 끝나지 않는 학교 이야기는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밥 먹을 때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는 옛말을 믿었던 아버지가 그만 좀 떠들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면 어머니가 능지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놔두세요. 재밌잖아요. 뭐 그리 재밌겠어요. 아이들 학교 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였겠죠. 게다가 제 위로 언니 셋이 먼저 학교도 다니고 졸업까지 했으니 어머니로서는 다시 보기 재방송을 틀어놓은 기분이었겠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만하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사를 좀 하세요. 가족사를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제 위로 태어났던 돌베기를 잃은 어머니는 유독 저에게 신경이 쓰였답니다. 지금과는 달리 유아 시절에는 너무 작고 약골인 데다 병치레가 심해서 한밤중에 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또다시 아이를 잃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던 어머니로서는 목숨을 부지하고 자라난 것도 다행, 학교를 들어간 것도 다행인 셈이었죠.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귀엽고 재미있었을 겁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좋은 말의 원체험을 갖게 된 셈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울엄마가 재미있게 들어준다. 아이에게는 이보다 더 신이 나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날마다 종알거리고 보고를 하면서 말하기가 조금씩 늘었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자라났을 겁니다. 엄마처럼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거야. 그런 믿음이 저를 아나운서로 만든 것 같습니다. 듣기의 힘, 특히 원가족 내에서 하게 되는 원체험인 경청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 믿고 그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곰곰 생각해보니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고 말이죠. 27분 30초. 27분 30초. 경청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티타임에서요. 저는 22년 6개월 동안 모교 강단에 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티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업이 아니고요.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매주 과제를 그것도 녹록지 않은 것들로 내주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순했던 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매 시간 촘촘하게 채우고 매주 과제를 내주었는지 그 까닭을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겸임 교수,
방송 경력이 10년이 넘은 데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했지만 얼마나 부족한지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걸 들키기 싫었던가 봅니다. 5년이 흐르고 6년이 되면서 깨닫게 되었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며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교, 우리 학부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 이론은 그분들이 가르쳐 주실 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생이 아니라 선배인 저를 원할 것 같았습니다.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먼저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7년째 되던 해부터 학생들과 1대1로 면담을 하기 시작했고 티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교 앞 조용한 커피숍에서 학생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견인 교수는 따로 연구실이 없었으니까요. 10년 넘는 세월이었으니 애용하던 커피숍이 폐업해서 장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커피숍에는 커피 머신 바로 앞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주문받는 소리이며 우유를 데우는 스팀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원탁에 놓인 미니 스탠드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처음에는 20분씩 만나다가 시간이 짧은 것 같아 1시간을 늘렸는데 너무 길어서 서로 힘들어지자 30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와 따로 만나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차츰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초가 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30분의 데이트를 청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 선배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와 나누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하자니 나보다 더 걱정하실 것 같아 망설여지는 이야기. 제가 부모님만큼 걱정하지는 않겠지요. 선배에게 의논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 이렇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나와 경험이 비슷하니까 도움이 안 될 듯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저랑 하면 돼요. 만나기 하루 전에 메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힘이 나는지 메일을 쓰다 보면 스스로 정리도 될 거예요. 고작 서너 줄을 적어서 보내는 학생도 있었지만 A4 용지로 11장을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 웃다 가기도 했지만 눈물부터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잘 지켰지만 저를 2번이나 바람 맞힌 학생과 3번째야 만나게 된 적도 있었고요.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신기하다는 듯 어른하고 둘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한 학생도 있었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1,500명 남짓 만나다 보니 커피값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67명의 이야기를 연달아 들을 때면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15년이나 계속했을까요? 배우는 게 많아서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게 되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진행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매주 나오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과 일일이 만나는 게 힘들기는 하겠지만 금이님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정말로 사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죠. 제가 한 건 별로 없었어요. 들어주기만 했죠. 22년 동안 제 수업을 들은 2,000여 명 중 몇몇 후배들과 지금까지도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후배가 얘기했어요. 선배님,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했지만 사실 티타임 때 선배님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어요. 적잖이 당황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어? 제 질문에 후배는 대답했습니다. 30분 중에 27분 30초를 저 혼자 얘기했더라고요. 선배님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네. 장하다. 기특하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너 명의 한 명꼴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처음엔 당황했어요. 주문하는 손님과 응대하는 주인이 볼 수도 있는데 제 앞에 있던 학생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머, 왜 울어? 울지 마. 혹시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그러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던 후배들. 나중엔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몰입해서 들어주는 경험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만 주세요. 놀랍도록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걸친 티타임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강의실로 들어서면 신뢰의 눈빛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미소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의 힘은 그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찍었습니다. 안 예뻐도 어쩔 수 없어요.